시작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사전 질문지 3번 항목에 해당됩니다. 자족도시 고양시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현재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 어느 정도이며 수도권 대도시 용인, 수원, 성남, 고양 중 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 고양시와 비교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재정 자립도 떨어지는 고양시의 핵심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교차지에 따라서 공정민 후보님부터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양시의 2020년도 재정 자립도는 33.8%입니다. 여기 좀 잡아주세요. 네, 물론 추경 예산에는 반영되지 아직 않았지만 본 예산 기준입니다. 33.8%는 그러면 2019년으로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면 고양시는 재정 자립도가 45.6%, 그리고 수원 용인의 경우에는 이보다 많이 높습니다. 각각 수원이 56%, 그리고 용인이 64.8%, 그리고 성남이 이보다 훨씬 높은 64.6%에 달합니다.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고양시의 예산 규모가 크지만 세입 예산 중에 보조금 같이 세입 이전 재원의 비중이 높고 직접 자체 수입이 적기 때문입니다. 자체 수입을 높이려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분권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국세가 78% 정도로 국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앙정부로 대부분의 세금이 집중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지난 12월에 문재인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지금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이양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방소비세율이 기존의 11%에서 21%로 한 10% 오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고향과 같은 경우에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긴 하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재정 자립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우리 고양시 같이 100만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을 하게 되면 광역시에 준하게 어느 정도 재정 자립이 세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력과 재정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이지만 더 확실한 방법은 자족 기능 강화입니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사실은 기업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와 기업 성장을 통한 자족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이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리고 확정되어 있거나 이런 추진 사업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게 되면 우리 재정 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성공의 열쇠는 결국 어떤 기업이 들어오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있는 기업을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토지 구획을 나누고 기반시설을 조성한다고 기업들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기업의 이주를 돕는 지원 시스템, 그리고 창업에 따른 규제 검토, 벤처캐피탈 연계, 이런 식으로 기업이 일산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지원이나 제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공약에 있는 것처럼 R&D 센터, 미래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스타트업 캠퍼스 같은 지원 시설이 함께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병원, 암센터 같이 지역의 의료, 대학 등 연구소 같이 우수한 역량을 종합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면 좋습니다. 우리 라스베이거스, 많이 유명한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는 CES, 그 트렌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핀란드의 슬러시에 모이는 이런 트렌드는 무엇인지 저는 늘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래를 주목할 트렌드를 읽고 우리 일산에 이런 유망한 벤처가 들어와서 유니콘 기업이 생기면 자족도시 가능하고 재정 자립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말씀드리기 전에 예. 3분을 볼 수 있는 지금 보고 지가 있습니다. 없어서 예, 그런데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조절이 가능한데 저기 우리 누가 앞에 30초 전에 이렇게 손좀 30초 전인데 그럼 이렇게 하죠. 지금 스탑워치를 하나 놓으면 좋은데 그러면은 시간을 체크해 주는 분들은 타이머제 좀 30초 전에 알려주시고 한 후보자님께서 3분을 넘기셔서 4분까지 진행되면 그 일정한 프로세스 1분을 추가로
3분 30초 아,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그래서 30초를 제가 플러스로 좀 적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 후보님께 30초 더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김영환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홍정민 의원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고 베드타운이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세계적으로 이런 베드타운은 처음 봅니다. 지금 100만 이상이 되는 이 도시가 재정 자립도가 33%, 34%가 돼서 정부의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신도시가 되었다. 이것이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난 30년 동안 도시가 이렇게 몰락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합니다. 일산은 지하로 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재정 자립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은 판교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판교를 만들었는데 1년 매출이 80조입니다. 그 세수가 재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산에는 판교가 없습니다. 분당은 신분당선이라는 걸 만들어 강남에 17분에 도착할 수 있는 기차를 만들었습니다.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전용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일산에는 그걸 만들지 못했습니다. 분당에는 네이버 본사, SK CNC 본사, SK 하이닉스 본사, 삼성 SDS 본사, 넥슨 본사 등 포함한 1조 원 매출이 되는 회사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지난 30년 동안 이 도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삼중 규제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보호지역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벨트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장 총량제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수도권에 있는 파주는 어떻게 해서 LCD 공장을 넣었습니까? 용인에는 어떻게 130조나 되는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수도권에 있는 평택은 어떻게 해서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 LG전자 300조가 넘는 고덕지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화성에는 어떻게 해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들어가서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세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30초. 송도에는 어떻게 해서 셀트리온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아파트만 지었습니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기업의 유치도 일자리도 만들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파트를 더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파트 값의 폭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